대한민국 범죄사 최악의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특정 용의자 이춘재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1986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화성 지역에서 일어났던 연쇄 살인 사건. 30년이 훌쩍 지난 사건이지만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과 같았던, 여러가지 의혹도 소문도 많았던, 영영 진범을 못 찾을 것만 같았던 그 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진범은 근처에 머문다 라는 말이 역시나 이번에도 들어맞았고, 범인인 이춘재는 화성 출신으로 계속 화성에 거주했습니다. 그가 범행한 연쇄살인 일지를 한번 살펴보면 86년 9월의 1차 사건부터 91년의 10차 사건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힘없는 여성들을 강간 이후 살해를 저질렀는데요. 하지만 여러 매체들이 다루었듯이 처음부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던 이춘재였습니다. 1차 사건 이전 이미 화성시 태안읍 근처에는 연쇄 강간 사건들이 10여 회 이상 발생했는데요. 피해자의 옷가지들로 매듭을 묶어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논이나 밭, 야외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시대적 배경이 80년대라지만 인터넷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을 발로 뛰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이라지만, 그 시절 경찰들은 왜 같은 시기 동일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의 아주 엽기적인 연쇄 강간 사건과 연쇄 살인 사건을 동일범으로 추정하지 않고 수사를 했을까요? 20대 초중반, 신장 165cm에서 170cm 사이, 갸름한 얼굴,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고 재갈을 물린 후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행동. 손이 부드러웠다. 농사일이나 막노동을 하는 사람의 손은 아니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춘재의 행동과 같은 강간범이었습니다. 연쇄살인이 시작되자 거짓말처럼 연쇄 강간범은 사라졌죠. 어쩌면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연이었을까, 운명이었을까? 우리는 이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30년도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원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춘재는 과연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악마로 자랐을까? 유영철, 정남규, 강호승, 그리고 이춘재.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검거하기 어려웠고 긴 시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이춘재는 기타 연쇄살인마들, 사이코패스들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은데요. 유영철은 성불구가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쥐병으로 숨기기 전까지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력을 비롯한 학대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서남부에서 쾌락적 연쇄살인마로 알려진 정남규 역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초등학교 5학년 때 성인 남성에 끌려가 변태적인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이코패스 흉악범들은 신체 이상이 있거나 어린 시절 심한 폭행을 당하거나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대체로 겉도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러나 이춘재는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가운데 어느 하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선 화성 사건을 비롯해 14건의 살인 사건 중에는 성폭행 흔적이 남은 사건이 대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그는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이미 성불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 학대를 당했다는 소문은 아직까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동네 사람들이나 특히 그의 어머니 역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군대도 잘 다녀왔고 회사도 다녔으며 엄마 농사 짓는 일도 도와줬다 라며 아들이 불량하거나 사고를 치는 애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애가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네 사람이나 동창들, 회사 동료들도 조용하고 착한 애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혼도 했으며 슬아의 자식까지 둔, 만약에 잡히지 않았다면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시기에는 여태까지 밝혀진 바로는 큰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군대에서의 상황이 문제였을까요? 어떠한 열등감이 이춘재를 악마로 만들었을까요? 이춘재는 용의자로 특정된 이후 수차례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10여일 만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9건이 아니라 다른 살인 5건, 강간 미수 사건 30여 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는데요. 먼저 이춘재는 현재 쉽게 말해 경찰 그리고 전 국민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공소시효는 끝났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데요. 자신이 자백이 아니면 경찰의 혐의를 밝힐 수 없다는 측면에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춘재가 청주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지는 어언 25년. 그동안 많은 악질의 연쇄살인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잡혔고 80년대의 범죄를 저지른 그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나 최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살인자들보다 자신이 가장 위에 있음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으며 이 점을 역으로 이용해 더 오랫동안 관심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 많은 범죄 사실을 고백하면서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13명을 살해한 정남규보다 자신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86년부터 94년, 8, 9년에 이를 만큼 범행 기간도 가장 길다는 것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화성, 소원지대를 휩쓴 대한민국 최악의 악마 이춘재. 그는 30여 년이 흐른 후 국민 모두에게 공개가 됐으며 이미 법적으론 그를 처벌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범죄에 큰 획을 그은 그에게 마땅한 죄가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전한 미제 사건은 없다. 이로써 대한민국 미제 사건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수십 년이 흐른 후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미제 사건도 모두 이러한 진행 절차를 밟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네요.